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입니다. 화성 17형으로 불리는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데 1시간 가까이 날았고 일본 홋카이도 근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22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1시간 가까이 날아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언론은 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오시마 서쪽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6시 27분쯤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일부러 높게 쏴서 사거리를 줄였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으면 사거리가 수천에서 10,000km도 넘을 수 있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일 새벽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쏜 지 49일 만으로 올해로는 두 번째 도발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지난 11월에 이어 석 달 만에 ICBM 발사입니다. 지난해 37번 미사일 발사를 집중하며 도발을 이어갔던 북한이 다시 도발 강도를 높이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2월 중순까지 비교적 조용하게 지냈지만 아마 그 2월 8일 대규모 열병식을 계기로 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은 앞서 지난 북한군 창건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표결을 앞둔 이 대표가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을 찾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는 27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빠른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상임위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겹치지 않는 날로 합의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진, 비명계에 이어 어젯밤엔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에 참석하며 당심 다지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니까 별게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적인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걱정 말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표결 일정이 잡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배임 액수를 부풀리는 등 물증도 없이 망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최대 환수 금액 5,503억 원, 3억 원을 부인하고 1,830억 원만 환수했다며 배임이라고 우깁니다. 전대미문의 검사 독재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깨끗하다면 무고함을 밝힐 절호의 기회인데 체포 동의안을 왜 부결시키려 하느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믿어주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민주당과 여론전을 통한 단일 대오 흔들기에 나설 국민의힘 사이의 신경전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내용을 놓고는 벌써부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숨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연전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1년 동안 구속됐다 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87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겁니다. 김 씨는 유동규, 남욱 두 인물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 측에 대장동 지분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에 입을 닫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지 못한 이 428억 원과 관련해 김 씨의 입을 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구속영장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범죄 사실에 네이버가 현안인 사업 건립 등을 인허가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네이버 사이에 청탁이 오갔고 네이버가 기부단체에 우회 후원한 39억 원이 성남FC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에는 당시 네이버 임원인 윤영찬 의원이 성남 지역구의 김태년 의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이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도 부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김태년 의원은 네이버와 관련해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 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개되자마자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는 동안 창업자 권도형 대표가 수천억 원대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에 도피한 걸로 알려진 권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 통신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를 감안하면 우리 돈 3,200억 원 규모.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이 가운데 1,30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권 대표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 10,000개를 옮겨놨다가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화했다는 겁니다. 한때 50조 원 넘는 시가총액을 가졌던 코인 테라 루나는 지난해 5월 급락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권 대표는 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과 한국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령을 내렸지만 사태 직후 싱가포르를 떠난 권 대표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했던 권 대표의 도피가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95% are going to die. Yeah.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루나라는 자매코인과 연동한 알고리즘 덕에 테라가 미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매도 세력이 나타나 투매에 나서자 테라의 가치는 폭락했고 거래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알고리즘의 허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속였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직원 쪽에서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안 된다고 느끼고도 있었고 그냥 권도영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만 계속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 검찰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코인의 시세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두고 권 대표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